그냥 읽으면 풀리겠지, 읽다 보면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갑자기 방송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업부에 출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영업부 장선배, 장종훈 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7 공략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토익에서 파트 7 문제는 총 54문제입니다. 그냥 읽으면 풀리겠지, 읽다 보면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갑자기 방송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멘트에 당황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진땀이 주룩주룩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문장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는 것과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트 7까지 다 제대로 풀고 나올 수 있도록 파트 7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5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질문별로 문제풀이 요령을 하나하나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파트 7이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후배님들이 파트 7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캐치하고 하나하나 장선배랑 고쳐나가기 위해서 유형별로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문제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란에서 아니면 고정 댓글에서도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 거예요. 한 지문당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1분 만에 푸셔야 해요. 그럼 준비됐으면 이제 진짜 파트 7 정복하러 가봅시다. 영어 점수 업 시켜주는 장선배. 자, 그럼 파트 7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목적 없는 글 읽기. 여러분, 토익은요 시간을 때우는 잡지가 아닙니다. 질문부터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제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질문부터 보는 이유는요,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지 그 명분, 목적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글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확인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 글을 왜 적었는지 알아내자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지문 속에서 존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어서 존 관련 문장을 찾아내자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중급자분들을 위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각 질문과 각 지문별로 풀이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메일 지문이 나오면 주소 확인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육하 원칙이나 not true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 핵심 단어부터 무조건 잘 찾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근거를 두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상상이 아니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후배님들 지문 한번 읽어보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오셨어요? 조금 긴 지문이었다, 그쵸?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쭉 다 읽고 질문으로 넘어가서 질문도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항상 무엇부터 보라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질문부터 당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질문이 여러분들 Why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Why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보통 목적 혹은 주제 찾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만약에 먼저 읽었다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갈 때 지문의 앞부분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맞습니다. 왜 이 글이 적혔느냐? 그것만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It has come to the attention. 이게 어떤 거냐면 알게 되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이거 보니까 이제 클럽 매니지먼트, 이 어떠한 클럽을 관리하는 경영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알려졌느냐라고 보니까 뒤를 보니까 어떠한 룰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being neglected,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시. 지금 룰이 무시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글을 쓴 거겠죠. particularly, 자, 특별하게, 자, 특히 뭐냐면요, 새로 오신 멤버들이랑 또 누구예요? 맞습니다. underage dependent.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아동들,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혹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새로 이 클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어겨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we would like to remind everyone. remind,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상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following policies.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 이 앞쪽 지문만 해석을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쪽 지문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 뭐야? 첫 번째 일단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룰을 안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보기 중에서? 보기를 쭉 보니까 정답은 바로 C입니다. C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C는요. 어떠한 룰을 따라야 한다. 이 어떠한 룰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지문의 앞부분만 살짝 보고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렇게 항상 질문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지문의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캐치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주 하는 실수 두 번째, 이 파트 7을 풀 때 파트 5, 6처럼 푼다. 이건 아주 흔하고 좀 귀여운 실수이긴 해요. 생각보다 많은 후배님들이 이렇게 토익을 푼다라고 하는데요. 자, 파트 5와 6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서 문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고 알맞은 어휘를 고르잖아요. 즉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데 파트 7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파트 7은 어차피 문장 하나하나를 다 구조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또한 하나의 문장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전체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낚시 단어들에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꼭 큰 그림, 전체 문맥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거든요. 특히 이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 그럼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우선 지문부터 쭉 읽으시고 풀고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고! 자, 여러분들 풀어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팁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질문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좋아. 장 선배가 말했어. 난 질문부터 봐야지 하고 질문을 먼저 보신 분들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봐요. 지금 보니까 What does Mr. Rodriguez mean when he writes?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I will need to know about it immediately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있는 이 문장만 본다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요, 의도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 한 개를 해석을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 말한 문장의 의미를 알려면요, 바로 그 앞의 문장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문맥상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시 26분이 여기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문장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자, A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 delivery company picked it up. 딜리버리 컴퍼니가 뭐예요? 맞습니다. 뭐 운송회사가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가져갔어요. 오늘 아침에 가져갔고 It's scheduled to arrive. 그래가지고 지금 예정이에요. 도착할 예정이에요. 언제요? 지금 보니까 일요일 오후쯤에 도착할 예정이래요. Will be in the office to sign for it. 이제 A라는 사람이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 사인을 할 거래요. 일요일에. 일요일날 출근을 하나 봐요. 맞죠? 티키타카. 자, 그럼 이제 B를 보는 거예요. I'd like to call the career on Saturday. 근데 있잖아. B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너가 토요일 날에 그 회사에 전화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패러프레이징 한번 되었네요. 딜리버리 컴퍼니가 바로 courier, 바로 이거랑 똑같은 단어, 운송회사. 왜 전화를 하냐면 If there is a delay,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 이제 나오네요. 우리가 찾던 문장 I will need to know about it immediately. 내가 그 딜레이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는데? 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제 질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딜레이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문맥상 봤을 때. 그럼 보기 중에서 A는 뭘까요? 그는 원합니다. 듣기를 원해요. 만약에 불평이 있으면 A, 불평이 아니죠. 불평이 있어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태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B를 볼까요? He wants to stay informed on stay informed가 알게 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계속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on status 상태예요. 그 delivery 찾았다. 정답은 바로 B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 I will need to know about it immediately 라는 문장의 속뜻은요. 혹시 딜레이가 발생하잖아? 그럼 빨리 말해줘. 나 그거 알아야 되겠어. 상태를 알고 싶어 라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B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장 하나만 봐서는 못 풉니다. 앞에서 누군가 말한 문장을 잘 살펴봐야지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티키타카, 패스를 잘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좋았어요. 자, 자주 하는 실수 세 번째, 해석이 아닌 소설. 거의 문의 창작, aka 웹소설, 라노벨 이런 느낌. 여러분들 보통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단어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요, 여기 coffee와 people이란 단어가 있으면요, 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locate라는 단어를 보고 위치시키다 라고만 알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찾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막상 하다 보면 이야기가 또 잘 들어맞아요. 왜? 거짓말은 어디든 잘 끼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능 영어처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수능 영어는요, 독해 지문을 풀 때 전체 분위기를 보고 문제를 하나씩 풀고 또 다음 질문을 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집요하고 세부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독해를 할 때 스르르 물 흐르듯이 힘을 빼고 읽다가 내가 찾던 내용이다 싶으면 바로 빡 힘을 주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스르르 빡 스르르 빡 이게 참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이것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풀어보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문이 아니라 질문부터 먼저 보셨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볼까요? What is not indicated about the annual home furnishing trade show? Not indicated가 어떤 거냐면 언급되지 않은 바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not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언급된 부분들을 다 지워나가는 걸 하셔야지 언급되지 않은 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드 쇼에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을 싹 다 찾아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스르르 빡 스르르 빡 힘을 뺐다가 힘을 주고 힘을 뺐다가 힘을 주고 잊지 마세요. 같이 가볼게요. 자, 스르르 들어갑니다. 스르르. 자, 쭉 앞부분을 보니까 벌써 12년 차가 되었네요. 맞죠? 12번째 Annual Home Furnishing Trade Show가 got off,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great start가 있네요. 맞죠? 이게 어떤 거냐면 맞아요.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순조로운 출발이다. 왜? More than 7,000 people. 7,000명 넘게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완전 성공이네요. 어제였어요. 계속합니다. The Trade Fair는요, 지금 보니까 열렸네요. 컨벤션 센터에서. 그리고요, 지금 협력업체, 이게 크고 작은 벤더들, 업체들 한 900개 정도가 이제 다 900개 이상의 업체가 다 이제 모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박 성공, 완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온 거예요. vendor, 이게 여러분 그 작은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오고. 두 번째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lead organizer, 이게 이제 주최 측이네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중요한 거 나온다. 빡 힘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We did some extra promotion. extra promotion이 어떤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홍보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 와, 반응이 진짜 favorable, 좀 폭발적이다,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맞죠? 쭉 넘어가서 last for 3 more days. 여러분들이 이제 3일 정도 더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합니다. 쭉 넘어와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참여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ompany's sales are higher. 굉장히 이제 참석했던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넘어가 볼까요? There are also more vendors this year. 더 많은 이렇게 이제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 So I think that has also helped increase the attendance. 업체들도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참석자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역시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여러분들 출석률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The annual home furnishing show open until day.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드미션 fee가 있나 봐요. $18 맞죠?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질문으로 이 쇼에 관련되어서.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It was promoted more than usual. 평소보다 아까 얘기했죠. 맞죠?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extra 여러분들 extra promotion이라고 말했으니까 홍보가 더 되었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니까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B를 볼까요? It charges an admission fee. 지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돈을 낸다라고. 그러면 맞는 내용이니까 탈락이에요. It is longer than last year's event.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longer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더 길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보니까 will last for 3 more day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3일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거보다는 3일 정도 더 진행된다라는 말이지 작년보다 3일 더 진행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낚시예요. 잡았다. 이게 낚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언급되지 않은 바는 바로 C가 정답이고 D는 뭐예요? It has been well attended so far. 아직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죠? 막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고 맞죠? 여러분들 vendors, 900개가 넘는 vendor들도 참석을 했으니까 탈락! 정답은 C인 건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낚시 문장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문장을 보다가 3일 더 진행된대 라고 해서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패러프레이징을 잘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냥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광고도 많이 했으니까 더 길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다 보면 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이 지문 속에 근거를 두고 풀어야 된다는 점, 요 점을 간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정확한 문장과 근거를 잡고 풀어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거 같은 문제에서는 낚시, 바로 3일 정도 길어진다라고 했지만 전년도보다 3일 정도 길어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인 거예요. 조금 어려웠어요. 맞죠?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하는 실수 네 번째예요. 패러프레이징 실패.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묘사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라고 바로 한 단어로 부를 수도 있고 씁쓸한 맛이 나는 검은 음료라고도 할 수 있고 토익을 공부할 때 집중할 때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토익에서 자주 쓰는 패러프레이징을 이해하고 보기를 봐야지 답이 보일 거예요. 토익에서는 1. 어구 변경, 2. 일반화하기, 3. 요약하기, 4. 추론하기 등등 다양한 패러프레이징 전략들이 있는데 평소 파트 7을 풀 때 지문에서 나오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똑같은 단어랑 문장만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꼭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후배님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셨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역시나 이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질문부터 먼저 봐요. 질문으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What is suggeste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suggest는 우리가 제안하다, 추천하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보통 추론하다, 암시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수동태니까 추론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 코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요. 보기랑 그리고 지문 속에 정답에 대한 근거를 꼭꼭 숨겨둔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문으로 넘어올게요. 지금 이 지문을 쭉 보니까
Jefferson Office Depot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한테 뭔가 보내네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찾던 그 이름 Koren Corporation에게 보내는 겁니다. 맞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견적서 송장을 쭉 보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좋겠네요. shipping이 뭐예요? 배송비다라는 겁니다. 지금 waived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별표도 살짝 되어 있고요. waived라는 표현은요, 면제되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배송비가 왜 면제되었는지, 면제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별표된 부분을 쭉 따라서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죠. 들어가는 겁니다. Please note that.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대요. 뭐를요? 나오네요. New customers. New customer이 누구냐면 신규 고객들이죠. 신규 고객들은요,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뭐를요? Free shipping. Free shipping이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waived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waived가 면제됐다라는 건데 왜 free shipping이 되었냐면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New customer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요? 나오네요. New customer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회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신규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 배송비가 면제가 된 것이겠죠. 자, 이런 도출을 해야지 바로 paraphrasing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보기에서 쭉 정답으로 한번 골라보자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신규 고객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기 있네요. It has not made a purchase from Jefferson before.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퍼슨이라는 회사에서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규 고객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문제가 꼬여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시려면 paraphrasing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이거는 약간 강한 충고일 수도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 막 RC 100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 이거는 사람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전략이 또 따로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토익 모의고사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풀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유독 자주 틀리는 지문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만약에 article, 이 기사문을 반복해서 계속 틀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지문 유형을 가장 마지막에 풀거나 안 그러면 아예 버려버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또한 파트 7 문제당 1분으로 계산을 잡고 마지막에 나오는 3중 지문 3개 중에서 내가 2개는 반드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는 것도 또 방법이 또 있겠죠. 만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목표 점수에 필요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것을 저는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꼭 좋아요, 구독, 클릭! 자, 오늘 그럼 파트 7 풀 때 우리 후배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그에 맞는 문제들도 좀 풀어봤는데요. 이 파트 7을 풀 때 주의해야 하는 점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목적 없는 글 읽기는 무조건 피해라. 여러분들이 지문과 질문이 있으면 질문부터 먼저 읽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생기니까. 그리고 질문과 지문별로 풀이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이건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전체 문맥을 보는 습관을 가져라. 특히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 파트 7은 파트 5, 6처럼 문장 구조 분석을 일일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큰 그림, 문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니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아는 단어들로 해석을 막 하려고 하는 실수들이 많으니까 소설 쓰는 것은 꼭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셔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수능 영어처럼 풀려가면 안 된다. 스르르 빡, 스르르 빡 기억해 주세요. 힘을 줘서 읽어야 하는 부분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키워드 찾기. 네 번째, paraphrasing 연습 필수. 파트 7을 풀 때
지문에서 나온 완전 똑같은 단어만 찾으려고 한다면 매력적인 오답에 낚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연습은 아주 중요하다는 점도 우리 후배님들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목표 점수에 필요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선택과 집중,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 주는 거예요. 영업부 장 선배를 검색해 주세요. 와, 진짜 덥다. 오늘 진짜 완전 불태웠다, 맞죠? 후배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배운 파트 7 공략법으로 이제 시험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같은 번호로 주르륵 찍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기로 해요. 아시겠죠? 오늘 가르쳐드린 문제 중에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 장 선배가 바로 달려와서 답변해 드릴 거니까 공부할 때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RC는 이 영업부 장 선배랑 파트 7까지 불태웠고 LC는 누구죠? 제키라우. 우리 옆부서의 LC 천재 우리 제키 선배랑 마스터 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LC랑 RC는 무조건 같이 가는 겁니다. 병행해야 하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나갑시다. 고고! 힘들죠, 여러분? 저는 다시 힘들죠 말 뺄게. 시작하자마자 힘들죠.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깐만 감독님 5개 하고 3가지 색 그렇게 어떡해. 저 양쪽으로 다 웃고 있어요? 내가 영상 찍은 거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웃더라고. 빨간 마스크처럼.